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51% 하락,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JD 부자연구소 13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17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A 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뉴욕 마켓워치 인플레에 대응하는 연준 파워 주목, 주식 달러 떨어지고 채권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51%, S&P 500 지수는 1.42%, 다우존스 지수는 0.49%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2.51% 하락,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제 연준 부의장 지명자인 브레이너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연준의 가장 비둘기파인 브레이너드였기 때문에 발언에 모든 매체가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둘기파답지 않게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즉 3월까지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바로 금리 올린다 한 것입니다. 이러자 시장은 멘붕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제임스 블러드에 이어서 오늘 블레이너드,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그리고 찰스 에번스 위원까지 발언은 모두 매파입니다. 확실히 3월이면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고 보면 파월이 시장에 립서비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비둘기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래 연준의 기조는 이미 매파로 기울었는데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하면서 시장은 달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과 나머지 연준 의원이 역할을 나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파월은 엄마 역할을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아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은 다독이고 블러드는 매를 드는 형국입니다. 파월은 대차 대조표 축소는 연말쯤에나 가능하다라고 했고 블러드는 이번 3월에 금리 인상과 함께 대차 대조표 축소도 이루어질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물가와 고용 등의 경제 지표를 보고 연준은 대차 대조표 축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는 파월의 말만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남은 연준 위원 중 중량감이 있으면서 비둘기적으로 얘기할 위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연준에 기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가를 올리려면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 실적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전기차 등 실적이 원래 안 좋았던 기업들은 실적이 안 나온다면 실적 발표 이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은 최근 들어 조정다운 조정은 보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조정이 오면 최소한 10% 이상의 조정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자본주의는 왜 불평등 사회인가? 소유권은 자신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은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절대항정 시대에는 소유권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는 왕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왕이 자신을 역적으로 몰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멸문지화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정시대 개인의 소유권은 바람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소유권보다 높은 권리는 바로 왕권에 기댄 권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다면 토지와 노예는 왕이 하사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대를 이어서 놀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정의 시대는 자유인은 권력을 가진 귀족과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가 득세하며 권력은 왕에서 국민으로 옮겨갔고 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보호장치인 소유권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왜 자본주의의 근간이 소유권일까?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는 소유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는 소유권에서 나올까라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노예가 없습니다. 모두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을 때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반도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자본주의에서 모든 개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로 받는다면 그는 자유인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푼의 돈도 없고 심지어 빚까지 있다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을 뿐더러 이자를 못 갚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산업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자유인의 진짜 자유인은
경제적 자유인이 진짜 자유인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소유권 논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존 로크의 통치론에 보면 소유권에 관하여라는 챕터에 소유권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논리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공유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계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물은 그 누구도 자신의 신체를 제외하고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물과 자신의 노동을 섞으면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즉 이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수가 자연물인 나무를 잘라서 의자를 만들면 의자는 목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공유물이 목수의 손을 거쳐서 비로소 소유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먼저 선점한 것이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된다면 먼저 선점한 수가 많은 양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소유권은 썩기 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지는 한정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교육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토지 독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독점을 해결하고자 생겨난 것이 바로 금과 은과 같은 화폐와 교육입니다. 토지의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토지에서 나오는 농작물의 독점 때문이죠. 소수의 농작물 독점은 그들이 다 소화할 수가 없으니 농작물을 썩게 만듭니다. 따라서 처음의 전제인 하나님이 주신 공유의 세계를 일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 다이아몬드 등과 같은 귀금속과 화폐는 썩지 않습니다. 사실 금, 은과 같은 화폐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 용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금과 은과 같은 화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쌀이나 물보다 더 귀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공유의 이 세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부자들이 탐욕 때문에 금과 은 등과 같이 금과 은, 그리고 화폐와 같은 것들을 사들이느나 농작물을 교육을 통해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갖고 있는 잉여 농작물은 토지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교환됩니다. 결국 토지를 가진 소수의 부르주아들은 금과 은, 화폐와 같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토지를 갖지 못한 무산자들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농작물을 교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기 위한 합의된 불평등 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은 탐욕과 인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 화폐라는 합의가 없었다면 토지를 가진 부자들은 농작물이 창고에서 썩어나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처럼 말이죠. 그러나 탐욕을 금과 은, 화폐 등과 교환함으로써 그들의 끝이 없는 탐욕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우러러 봄으로써 그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줍니다. 그러니 부자는 썩는 농작물과 썩지 않는 화폐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입니다. 부자가 금과 은, 화폐를 무한하게 가진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금과 은은 식품, 의복, 운송수단 등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삶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치를 지닐 뿐입니다. 사실 부자들도 돈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면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재산이 불어났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쯤 이상부터는 재산이 불어나도 행복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연봉으로 따지면 1억 이상이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필요한 재산 이상의 돈은 사실 공허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금과 은, 화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이외에는 원래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것을 모으는데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존 로크는 소유권은 자연물과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소유권이 확정된다고 했으나 소유권을 확보한 부자들은 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먹고 쓸 것 이상의 소유물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적당히 벌고 인생을 즐기자.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2.5%, 2.51% 하락,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